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현무역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최근 우주 발사체의 성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우주 발사체 기술을 통해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무 미사일과 함께 크기가 커진 새로운 미사일을 동시 개발 중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3톤급 이상의 실용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5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적 성과로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발전 수준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둘째, 현무 미사일 개발과의 연관성입니다.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9톤에 달하며 이번 우주 발사체의 기술은 고궤도를 넘어 위성 체계까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톤 이상의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은 장거리 ICBM급 미사일의 무장 체계를 최대 12톤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탑재 중량 증대는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사일 및 우주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기술력의 진전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점은 누리호 우주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현무 미사일과 외형 및 발사 원리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주 발사체와 ICBM은 추진력을 얻는 추진 시스템, 다단계 설계 방식, 그리고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 장치 등에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5,000km의 현무 미사일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탄두 중량 9톤 이상의 사양으로 발전 중입니다. 특히 이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질 경우 사거리 8,000km 이상을 확보하며 지구 반바퀴를 넘어서는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8,000km급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현재 러시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아직 세계 최정상급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주변 적국들에게는 강력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사령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같은 군사 강국들만이 운영하는 특수조직으로 핵미사일 운용 및 국가 방위의 최상위 전략을 담당합니다. 이 조직은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관리하며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통해 적국과의 전쟁 상황에서 압도적인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흥미롭게도 누리호와 같은 우주 발사체 기술이 이러한 전략사령부와 관련이 깊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주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응용 가능성을 통해 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처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과 우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국제적으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누리호 1차 발사 실패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은 누리호와 현무 미사일 ICBM 간의 기술적 유사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누리호 1단 로켓이 분리되기 전부터 발사 초기 약 36초 후 이상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동시에 3단 엔진에서 헬륨 누설이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하제 탱크 압력이 감소하고 158초 시점에서는 헬륨 탱크 압력 하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로켓이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발생했으며 이는 발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들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현상들이 현무 미사일 ICBM의 발사 과정에서도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발사 후 약 60초 시점에 1단계 로켓 분리가 이루어지고 이후 2단계 부스터가 작동하며 약 120초 후에는 3단계 부스터가 작동, 이어서 2단계 분리와 3단계 부스터 작동 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고속으로 대기권 재진입까지 모든 과정이 누리호 발사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주목한 부분은 우주 발사체와 ICBM은 기술적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리호가 현무 미사일과 굳이 동일한 설계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누리호가 고도 200km에 도달했을 때 나타난 깜빡임 현상은 현무 미사일 ICBM에서도 독특하게 관찰되는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발사 당시 수집된 진동 데이터를 음향으로 변환한 결과 탱크 내부에서 액체와 구조물 사이의 충돌 및 마찰음이 들렸는데 이는 질소 NTO와 산화제가 가진 특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누리호와 현무 미사일 ICBM의 차이점은 발사 후 궤도를 유지하느냐, 지구로 재돌입하느냐의 여부에 불과하며 사용된 산화제 종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적 요소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리호 기술의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주변 국가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200km 상공에서 발생한 반짝임 현상의 원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체는 액체산소나 액체수소 같은 저온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아 주로 상온에서 안정적인 질산, 사산화질소와 같은 산화제나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이 반짝임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이는 현무 미사일 ICBM에서도 관찰되는 특유의 현상과 유사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 누리호가 사실상 현무 ICBM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누리호의 2차 발사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7톤급 액체 엔진이 사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누리호가 오히려 더 ICBM 특성을 띠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누리호는 길이 47.2m, 200톤 규모의 로켓 추진체를 사용하며 플러스터 기술로 엔진 추력을 300톤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ICBM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누리호가 단순히 발사체로만 개발되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복합 무기로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누리호 연속 발사의 성공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3톤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5번째 국가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은 우주 과학 분야에서 9단계 이상의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며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의 목표를 15톤의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을 초속 7.5km로 발사하여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두고 있으며 위성이 정상 작동하는지와 큐브 위성의 우주공간 사출 성공 여부가 핵심 과제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누리호가 과학기술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 가운데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단순히 발사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누리호와 관련된 다탄두 기술 확보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실체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탄두 탄두 체계는 비행 중 최대 4.3 중력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초기 개발 과정에서 부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탄두 체계와 우주 발사체 기술의 공통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주 로켓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위성 발사체의 원리는 다탄두 기술과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누리호는 발사 과정에서 이렉터라는 기립장치의 도움으로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 위에 여러 위성체가 고정된 상태로 준비되었습니다. 이후 무인 특수 이동 차량 트랜스포터가 발사체를 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이동시키는데 약 1시간 24분이 소요되었으며 발사대에서는 하부에 위치한 지상 고정장치로 발사체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발사 직전에는 로켓 엔진이 최대 추력에 도달한 상태에서 위성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기술은 우주 발사체와 다탄두 탄두 체계가 얼마나 유사한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탄두 기술은 단순히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지점으로 정확히 복귀하여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위성 발사체 기술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기술까지 동시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우주 개발 기술을 넘어 국방 전략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